지금부터는 손해평가사 2차 시험 대비 제2권 겁니다. 그래서 2권, 거기에서 보면 손해평가, 이론 및 실무입니다. 이제 농업재보원. 그러면은요, 1과목하고 2과목 그러죠. 2차에는 1과목하고 2과목으로 나눠졌다 그랬죠. 그래서 1과목 하면서 어느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했으니까 오리엔테이션은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들어가도록 하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과목에 무장이 되어야만이, 이론적으로 무장이 되어야만이 그것을 활용을 해서 2과목 실무 손해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픈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시험을 본다 그랬죠. 그리고 시험은요 120분을 준다 그랬습니다. 1번부터 시작해갖고 10번까지는요 제1과목입니다. 11번부터 20번까지는 제2과목입니다. 그러면은 시험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문제지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제일 처음에 이제 안내가 들어와 있습니다. 시험 안내. 그리고 그 안에는 문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있냐, 연습, 그리고 답을 쓸 수 있는 답란이 한 10장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 이 소리죠. 거기에서 시험을 보시면서 잠깐 안내를 한다 그러면은 흑색 필기구만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파란색이나 다른 칼라색을 갖다 사용을 해버리면은요, 그것은 0점 처리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에 시험지를 받으면은 앞에 여기에 보면은 그 시험명을 쓰게 돼서 몇 년도 시험, 뭐뭐 시험하고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읽어보게 되고, 그리고 시험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틀린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2줄로 끊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신 거기에서 수정 테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명심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연습지에서는요, 연습지에다는 내가 무엇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습지가 거기에 있는데 연습지를 분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연습지까지 같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연습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앞에 연습지가 있고 뒤에 이제 답을 쓰게끔 이렇게 칸이 적어져 있어요. 1번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쭉 내려서 그 답을 이렇게 풀이 과정까지 쓰게 되는데, 연습지 같은 경우는 분리해서 따로 가지고 가버리거나 이러면은요, 모든 시험 0점 처리된다는 거. 그리고 연습지에다는 수험번호나 이런 번호를 절대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도 0점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을 작성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반드시 거기에서 보면은요,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풀이 과정을 써야 한다는 거. 그리고 1,000원 미만 철사, 10,000원 미만 철사, 이런 소리가 나오기 전에는요, 그 철사한 금액을 하지 말고 계산한 금액으로 그대로 써야 한다는 거. 그리고 임의적으로 시험 문제 보기에서 문제의 물음에서 주면서 소수점 몇째짜리에서 반올림하시 하면 예시를 주었을 때는 예시처럼 반올림해야 한다는 거. 그런데 임의적으로 반올림하거나 방금 말한 임의적으로 철사 이런 것들을 갖다 해버리면은요, 여러분들이 0점 처리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계산 문제는요, 부분 점수가 주어지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제 계산 문제에서 보면은요, 이게 계산 문제를 보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1과목도 마찬가지고 2과목도 마찬가지 6번부터 10번 또는 16번부터 계산 문제가 20번이 되겠죠. 그랬을 때 총 점수는 15점인데 첫 번째 거기에서 과실 감소 보험금을 계산식을 쓰시오 해갖고 그게 5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서
거기에서 보면은 피해율을 구하시오 5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그 밑에 무엇을 구하시오 해가지고 3개로 나누어져 갖고 5점, 5점, 5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요. 거기에서 2개를 내가 5점짜리 2개를 맞췄으면 그때는 10점을 획득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맞췄을 때. 그리고 3개를 다 맞췄으면 15점. 1개만 맞췄을 경우에는요, 5점이 획득이 된다는 거. 그것은 이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부분 점수라는 것이 주어지는데, 전체적인 부분 점수, 그러니까 풀이 과정 중에서 이렇게 부분 점수는 주어지지 않으나, 그렇게 제목으로 15점이 나왔는데 5.5.5점으로 나눠주어졌을 때 그때는 부분 점수를 획득을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다른 시험 국가에 이렇게 보면은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가 있는데 우리는 바로 1번부터 20번 1교시 해가지고 120분을 주어서 1교시로 한다는 거. 답안지가 작성을 하다가 부족하게 되면은요, 감독관한테, 시험 감독관한테 요청을 하면은 그 뒤에다 확인을 하고 붙여서 계속 쓸 수 있게끔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하는 부분. 그래서 다른 OT보다는 지금 현재 제가 해주는 OT를 여러분들이 2차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볍게 여러분들이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거기에서 2차 2권 제1장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에서 농업재보범 그랬습니다. 손해평가 객관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거는 여기에서 손해평가 객관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제1조 손해평가 그 개요를 봐볼까요? 자, 손해평가 그 개요 그랬습니다. 거기 시험 문제 출제되지를 않고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가볍게 받으십사. 손해평가 의의와 기능이라 그랬습니다. 보험대상 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고가 났다 이 소리죠. 그 경우 피해 사실을 확인을 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손해평가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손해평가는 보험에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그럽니다. 파악을 하려면은요, 먼저 접수를 받겠죠. 피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고 접수를 받을 거 아닙니까? 신청을 한다든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러면 거기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확인을 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조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조사를 한 다음, 그러면 거기에서 전수조사도 있고 표본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 조사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조사의 근거에서 피해율도 또는 피해율 같은 것을 할 때 고사나무, 나무 피해율도 또는 낙과 피해율도 또는 여러 가지 우박에 의한 피해율 그런 것들을 다 구해서 지급할 보험금을 계산을 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근거에 의해서 그래도 보험금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죠. 손해평가는 재해로 인한 수확 감소량을 파악하여 피해율을 계산하면서 방금 그랬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수확량 감소를 파악하여 피해율을 계산함으로써 지급될 보험 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게 손해평가의 가장 큰 의의가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목적이 된다 이 소리죠. 손해평가는 결과적으로 지급보험금을 확정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손해평가, 특히 무슨 조사,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한다. 현지조사는 갑니다. 손해평가, 현지조사는 농업재해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손해평가가 농업재해보험에서 갖는 중요한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 손해평가 재해 갖는 중요한 의미를 생각하면 아래와 같다. 최경환이라는 학자님이 내놓은 주장입니다. 손해평가 결과나 피해 부분 누구한테 그랬습니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받을 보험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그러죠. 결국은 겁니다. 내가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사고가 났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보상하는 손해가 있을 거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고 난 중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공제하고 보상하는 보험금을 갖다가 지급을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손해평가 결과는 몇 단계의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험가입자가 받을 보험을 확정되지만 갑니다. 이 과정이 검토 대상이 되는 것은 손해평가 결과물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손해평가를 했어요. 보험금을 지급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 보험금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겠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면은 다시 다른 손해평가사야 손해평가반이나 손해평가사에 의해서 다시 못 들은다 해서 재평가를 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손해평가 결과되어 보험가입자는 물론 제3자도 그래서 뭘 한다고 결과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 제3자도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납득을 못하면은요. 우리가 다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재조사가 들어가겠죠. 손해평가. 그러면은 손해평가 지역마다 개인마다 달라 보험가입들이 인정하기 어렵다면 손해평가 자체 문제는 물론이고 통업재보험 자체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객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객관적인 손해평가가 이뤄야 한다. 그래서 조사자의 관점을 통일하고 그랬습니다. 통일, 공정한 손해평가를 위해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활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업무방법서를 우리가 뭐라 한다? 금융원에서 나온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나온 이 이론서라 이 소리입니다. 이론서. 이 이론서가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업무방법서라고 우리는 흔히 말하면 이 이론서를 말한다 이 소리입니다. 업무방법서 똑같은 의미로 사용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은 이 업무방법서를 활용 작성해야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굉장히 뭐더랍니까? 우리가 1차 시험 끝나고 2차 시험이 9월 초에가 있지 않습니까? 1차는 6월 초에가 있었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올해 손해평가 2차를 해야 하는데 그 업무방법서가 항상 4월 말에서 5월 초에 완성이 되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도 5월 10일 그래서 최종적으로 5월 15일 날 2차 1권과 2권에 그러니까 1권과 2권이 업무방법서가 3차 개정을 했다고 하는데 3차 개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5차 개편을 해가지고 보완 수정 전면 넣었다가 뺐다가 전면 뭐 들은다고 삭제했다가 또 집어넣어주고 전면 개편했다가 이런 과정이 걸쳐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차 시험 보고 해서 지난해에 합격하신 분들은 1차 시험이 면제되었지 않습니까? 6월 4일 날 시험을 안 봤죠. 그런데 올해 이제 시험을 2차 시험만 응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업무 방법서가 늦게 나오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서도 나왔는데 1차 개정, 2차 개정, 3차 개정, 4차 개정 하면서 여러 가지 혼동을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것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들이 지금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업무 방법서가 나온 것이 5월 9일 그래서 우리가 5월 14일 기준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 전에 1차, 2차, 3차 개정 때 1차, 2차 개정 때 이제
학생들이 원하고 그러니까 금융원에서 이게 나왔다 해서 이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분들이 있죠. 그리고 특히 어떤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교재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재 출간을 했고 거기에다가 뭣도 해서 강의도 해서 이렇게 촬영도 해놓고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여러 곳에다 온라인 강의를 한다고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전면 개정, 삭제, 전면 수정 이렇게 나와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럽니다. 그걸 보고 지금 수업을 듣고 있으신 분들은요. 전부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해준 이 방법대로 최종적으로 나온 대로 여러분들이 수업에 임하셔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왜 그분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안 했을까요? 요거에 관련되어 있잖아요. 요것이. 그죠? 다시 교재를 갖다가 들려면 교재 제작비라든지 출판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저자한테 저작권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두 번째 그럽니다. 촬영을 해놨습니다. 촬영하면 촬영 시간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모든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하셨죠? 거기에서 비슷비슷하니까 괜찮을 거야가 아닙니다. 완전히 전면 개정됐고 수정되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해야 하겠죠. 그래서 부탁합니다. 절대로 그런 것 보지 마시고 올해 꼭 합격을 하고 싶으시면은요. 전면 개정된 여기 제 강의를 듣고 제 말을 따르고 거기에 수험 준비를 대비하셔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잠시 알림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꼭 부탁드립니다. 올해 합격하시려면은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업무 방법서를 작성하여 활용한다 그럽니다. 그럼 업무 방법서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재가 업무 방법서입니다. 업무 방법서를 가지고 편절을 제가 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된 노하우라든지 강의 경력에 의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문제화 시켰고 기출문제 이런 유형으로 출제되었고 앞으로 출제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여러분들 손에 들어가 있는 바로 뭐가 된다? 교재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교재.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교재가 바로 업무 방법서구나. 이렇게 해서 이론서를 바탕으로 해서 근거를 바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자, 조사자들이 손해평가 요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방법서 등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손해평가를 연마하면 손해평가의 무엇이 확보됐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랬다. 이 소리입니다. 그거는 손해평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보험료율은 해당 지역 개인의 보험금 수급 실적에 따라 조정된다. 그럽니다. 이 소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각 지역의 제휴율이 높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은 침수율이 높을 것 아닙니까? 어떨 때는 서리, 어떨 때는 우박 이런 같은 자연재해도 서로 다르더라 이 소리입니다. 지역마다. 거기에 따른 무엇이 달라진다? 바로 보험료율이 달라진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가입 금액도 다르고 보상 금액도 다르겠네요. 그리고 특히 자기부담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하지 않고 자기가 부담을 해야 하잖아요. 그 자기 부담 비율도 다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험금을 많이 받는 지역, 보험가입자 보험료가 인상되고 그럽니다. 그러면 많이 받는 지역, 보험가입자 보험료는 인상되고 그럽니다. 재해 발생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는 지역, 보험가입자 보험료는 인하되는 것이 보험의 기본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자, 이 소리는 뭐예요?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으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죠. 자동차 사고를 자주 낸 사람은 어떤다? 할증이 들어간다.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출퇴근하고 또 이제 가령에 따라 사무직이라든지 출퇴근 사고율이 낮은 사람은 보험료가 낮습니다.
이 소리죠. 그런데 이제 못한다고 사고율이 낮은 사람도 어쩐다. 사고를 냈으면은요, 할증이 들어간다.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니까 시험 문제가 뭐 나오지 않으니까 가볍게 보고 가자. 이 소리입니다. 손해평가가 피해 상황보다 과대평가되면 겁니다. 자, 과대평가되면은 이것은 뭐예요? 이제 바로 보험에 있어서 목적이 뭐였어요? 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것을 갖다 분담을 해서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과대평가가 되면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결국은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간다 이 소리예요? 보험 가입자나 또 뭐나 피보험자한테 갈 수밖에 없죠. 보험 가입자는 그만큼 보험금을 많이 받게 되어 당장은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겁니다. 보험 수지에 영향을 미치고 보험료율도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높아지고 그러죠. 결국 보험 가입자의 보험가입 피해를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험사 운영이 곤란하게 되어 민간보험 사업자는 어쩐다? 보험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도 농업재해보험제도 자체 존립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손해평가는 어찌해야 한다? 객관성과 정확성,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손해평가 결과가 계속 축적되면 보험료율 조정의 기초자료가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농업재해 통계나 재적대책 수리 기초자료도 이용할 수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자 봐보세요. 손해평가 여기에서 보험했을 때 자기 부담 비율을 결정을 했을 때 10%형, 15%형 기억나시죠? 일본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대부분 10%형은요, 3년 동안 갔습니다. 보험을 들었는데 3년 동안 내가 사고가 없었어. 그래도 수보험료 그러죠. 3년 동안 수보험료의 100% 미만으로 내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는요, 내가 10%형을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15%형은 어땠어요? 15%형은요, 바로 2년간 그랬습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자동차도 여러분들이 사고가 났으면은요, 할증이 붙었잖아요. 할증이 붙으면 대부분 3년 동안은요, 그 할증 붙은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가고 3년 뒤에 뭐가 된다? 바로 보험료가 이제 사고가 안 나면 다운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낮아진다 이 소리죠. 그것하고 똑같은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들이. 자, 그러면은 이제 손해평가 업무 중요성이 나옵니다. 손해평가는 보험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 그랬죠. 보험금 산정의 기초 그랬습니다. 농업재해보험 사업의 운영에 있어 그 어떤 업무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그랬습니다. 공정한 손해평가를 통해 가입자의 피해 상황에 따른 겁니다. 가입자의 피해 상황에 따른 정확한 보상을 함으로써 보험 가입자와 마찰을 줄일 수 있겠죠. 공정한 손해평가단은 지역별 피해 자료 축적을 통해 보험료율의 현실화에 기여도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과거 피해 정도에 따라 적정한 보험료를 책정함으로 그랬습니다. 보험가입자에게 공평한 보험료 분담을 이룰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럽니다.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뭐라 그랬어요? 보험은 보상의 원칙이다 이 소리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원칙이 아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쩐다고? 바로 도덕적 해이가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도덕적 해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내거나
이렇게 해서 이익을 갖다 보험을 넣어서 이익을 창출하거나 그랬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보험사고를 임의적으로 하게 되면.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보험사고에 이렇게 임의적으로 고의로 이렇게 해서 하면은 누구한테 그럽니까? 선의의 계약자 전체인데 여러 다수가 선의의 계약자가 피해를 입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보험원칙은 공통의 위험을 안고 있는 다수 사람이 각자 일정 금액의 무엇을 갖다 일정 금액의 다수 사람이 보험료를 부담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어느 무특정인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취해서 그로 인해 다수선의 보험자가 부담을 안아야 한다 그랬죠. 다수선의 보험가입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 정확한 손해평가가 중요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보험사업의 건전화 그랬습니다. 부담보험금의 증가, 보험료의 상승을 가져와 다수선량 보험가입자 보험 가입을 할 수 없게 됐나?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험가입이 감소되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그에 따라 보험요건은 더욱 악화되고 결국은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제도 자체의 존립도가 위험하게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공정하고 정확한 손해평가는 장기적으로 보험사업 재해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농업재해보험제도 지속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손해평가에 대해서 이제 이것은 가볍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는 부분이었죠. 그거는 이제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제 거기에서 보면 자, 다음 중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여기에다가 보험업체 여기에다가 자 손해평가 업무 중요성 그랬습니다.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느냐면 하나 EX를 하나 붙여봅시다. 손해평가 업무 중요성 세 가지를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쓰시오 이 소리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에서 이 큰 한자로 되는 거 그렇죠. 밑에 잘잘한 것은 놔두더라도 내용은 놔두더라도 무엇만큼은 여러분들이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이렇게 하나를 써야겠죠. 두 번째 선의의 계약자 보호 써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그럽니다. 보험사업의 건전화하고 써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보험사업의 건전화하고 써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여러분들이 조금 숙지를 하시고 가셔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나왔을 때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면 이게 나올 거다 이 소리입니다. 자, 이제 제2절 뭘로 들어가냐 이 소리죠. 손해평가의 체계입니다. 그래도 손해평가의 체계에 보면은 관련 법령들이 나왔죠. 손해평가는 농업재해보험 동시행령 및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 등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농업재해보험입니다. 제11조에서 손해평가처만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EX 그랬습니다. 여기다 써보십시오. 농업재해보험 제11조 손해평가 등에서 손해평가 전반에 대한 규정사항을 그랬습니다. 사항을 이 중에서 몇 가지, 5가지 이상 쓰시오 그랬습니다. 쓰시오. 5가지 이상을 쓰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을 때는 여기에서 자, 첫 번째 재보험 11조에 보면 인력이 나오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요령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가 나오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교차 손해평가를 합니다. 손해평가 요령 고시가 나오죠. 그리고 평가인 교육, 그리고 평가인의 자격 등이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농업재해보험 제11조 손해평가 전반에 대한 규정사항을 5가지만 쓰시오 또는 5가지 이상 쓰시오 하면은요, 이 부분을 머리에 숙지해서 쓰시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 5가지를 한번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법 11조를 한번 우리가 보자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11조를 보니까는요, 첫 번째 그럽니다. 거기에서 재보험사업자는 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거나 그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뭐란다? 손해평가인 그럽니다. 이 소리는요, 2015년 처음으로 국가에서 손해평가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손해평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전에 2015년 이전에는 누가 손해평가를 했다? 한마디로 농협 직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또는 농업인이 손해평가인으로 지정을 되어가지고 그분들이 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문적이지도 않고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농업체는 빈번해지고 발생 빈도, 손실 빈도는 증가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손실 규모도 커지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다고 또 품목도 늘어납니다. 대상 품목도. 그래서 전문적인 손해평가 인력이 필요하더라 이 소리죠.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게 됐기 때문에 그걸 국가적으로 손해평가사 자격증 시험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그러니까 신속하고 이렇게 손해평가를 해서 정확하니 보험제도를 이끌어가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봐보세요. 그래도 제11조에 따른 손해평가 이하 손해평가사라 함구했습니다. 보험법의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도 있습니다. 그래도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이가 손해평가사 그랬죠.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손해평가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그러면은 여기에서 봐봅시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면은 결국은 1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뭐예요? 손해평가 인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것이겠죠? 거기에서 보면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항은 보면은요. 손해평가 요령에 대해서 나와 있는 소리입니다. 앞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11조에 손해평가 인력이 1번으로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거기에서 공정하고 객관적 손해평가 이것이 뭐가 된다? 2번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더라 이 소리입니다. 1번 11조에 대한 거기에서 11조 규정사항 5가지를 간단하게 쓰시오. 이것이 보충되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겠다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고의로 하거나 뭐든 이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하게 되면은요. 납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험 가입자나 또는 보험 가입자나 다른 제3자가 납득을 하지 못하면 그 손해평가는 안 된다 이 소리죠. 자, 재보험사업자는
공정하고 그랬습니다. 객관적 손해평가를 위해서 동일시군구 그럽니다. 내에서 교차 손해평가를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차 손해평가에서 평가에 대한 조항이 들어있더랍니다. 이 경우 교차도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당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식부 장관령으로 정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잡아보세요. 교차 손해평가라는 것은 뭐냐 이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이제 우리가 이런 것 한번 봐봅시다. 음주운전을 갖다가 적발을 하려고 측정을 합니다. 이제 비리가 나오고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같은 동일시군구 그랬잖아요. 우리는 손해평가에서 동일시에서 손해평가반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서로 너는 이걸로, 너는 이쪽을 담다 이렇게 해서 서로 평가를 하자 이 소리입니다. 그게 교차평가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요, 시골에서 보면은 A라는 군하고 B라는 군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음주 측정을 하고 뭐를 한다고 단독을 하려고 그랬는데 A군에 있는 사람 A군을 가서 이렇게 음주 측정을 해서 검열을 하려고 보니까는요, 요리 보면은 누구요? 바로 아시는 분들이잖아. 관할 경찰서니까.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 이웃군에는 못한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평군에 있는 경찰은 음주단속 합동단속에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다른 군으로 가고 그 군에 있는 뭐들 한다고 또 다른 군에 있는 사람 경찰 단독반이 가평군으로 와서 서로 교차해서 음주 측정 적발을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단속을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게 교차 손해평가 그럽니다. 그래도 세 번째는 교차 손해평가에 대하여 나와 있죠. 규정상에. 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이제 재량에 대한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겁니다. 거기에서 그러면은요, 손해평가 요령 고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손해평가사 교육에 대해서 나와 있답니다. 손해평가인의 교육 그럽니다. 거기에서 교육. 그래도 정기교육은요,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받으려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손해평가인과는 손해평가에 관한 기술정보 교환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손해평가인으로 유촉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 소리입니다. 거기에서 손해평가인으로 유촉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손해평가인의 자격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자격조항이죠. 여섯 번째는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이러면 규정사항이. 그래서 농업재해법은 제11조 손해평가된 손해평가 전반의 규정사항 5가지 이상을 쓰시오.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기억을 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정기교육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정기교육은요, 연 1회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6항에 따른 기술정보 교환 지원, 손해평가 실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누구? 장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거는 손해평가의 주체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제 이 손해평가의 주체는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합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합니다.